학생들은 자기만의 특기가 있나요? 물론 저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설명할 이 영상은 나만의 특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이것도 비교적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특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고요. 특히 대학원에서 좀 더 공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보통 대학원은 학부 과정 4년을 마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석사 과정은 2년 정도 됐고 박사 과정은 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석사 때는 수업도 듣고요. 프로젝트 아니면 졸업 논문을 쓰게 되고 박사 때는 수업을 딱히 많이 듣지 않고 본인 주도로 졸업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대학원 과정이 아직 학생들한테는 매우 먼 얘기일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아두면 본인의 그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이 대학원 과정의 이 학부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수업이 너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수님들의 영향을 다 골고루 받게 되지만 대학원 과정은 한 명의 교수님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요. 배우고 싶은 분야의 특정 학교에 혹은 뭐 우리 학교라면 우리 과의 어떤 교수님한테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볼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내 생각과 맞는 점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그냥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프로젝트를 꼭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랑 꼭 뭔가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뭐 학회 논문을 써보고 싶어서 등등등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태로 대학원에 가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 특기라고 하면은 뭔가 인터랙티브한 사물과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조금은 만들 수 있다는 거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대부분의 과정들은 대학원 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 그림만 보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명했다시피 실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센서 사용하는 방법, 제품 디자인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웹 만드는 방법 등등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본 작품은 사람들이 기타를 칠 때, 그리고 기타로 뭔가 작곡을 할 때 내가 쳤던 그 코드를 직접 인쇄물로 인쇄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랙티브한 램프이고요. 램프 갓의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거예요. 일단 만들 때는 저렇게 하드웨어와 그리고 센서 파트, 액추에이터 파트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연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 후에 저 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뭔가의 차오름 아니면 뭐 그래프 같은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예시 상황은 어떤 운동을 덜 하는 사람들이 운동량을 집에서 저 램프 갓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예시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카페나 어떤 회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나름의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특징은 이래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앞에 꽃이 쌓이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특정 색깔의 꽃이 내 앞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말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사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쓰일지 저희는 카페 같은 데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혹은 펍 같은 데 사용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보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사용을 해본 결과 다양한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매우 일반적인 디자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별자리라는 것을 찾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디자인이란 작업이 마치 별자리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자리를 찾을 때는 각각의 별들의 위치,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관성 있게 줄을 그어서 하나의 모양을 완성을 시키는 게 별자리를 찾는 것이잖아요. 디자인은 사용자의 니즈와 미적인 형태, 그리고 특히 기술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디자인이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어느 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역할은 이 각각 세 개의 꼭지를 다르게 관찰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세 개의 요소를 잘 연결시켜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겠죠. 발명인이라던가 엔지니어링이란 학문이
기술적인 요소에 좀 치중되어 있다면 디자인은 이 세 가지 사용자의 니즈, 미적 형태, 기술 같은 것들을 조화롭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디자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단지 미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요즘 트렌드에 맞추자면 코드를 좀 짤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디자이너에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테크놀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라디오, 예전에 라디오를 디자인할 때는 그 라디오의 기술을 이해하면 됐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요즘의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술을 잘 활용한 어떤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디자인할 대상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에서 형태가 없는 것으로도 또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도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3D 프린터가 있는 사람, 이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장난감도 만들고 조각품도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3D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3D 프린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오른쪽처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메커니즘이 적용된 3D 프린터 자체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3D 프린팅의 기술로 뭐 집도 짓고 커다란 물건도 만들고 아니면 새로운 소재로 제품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의 기획 과정부터 시작해서 개발, 제작 과정까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만 잘할 수 있거나 기획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제품 개발에서 초반에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기술 같은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구현될지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할지도 예상을 하면서 올바른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디자이너가 기술을 알면 좋은 장점은요.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혹은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제가 말한 이 단어가 뭐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디자이너 출신 개발자, 개발자 출신의 디자이너 그런 것들을 그냥 줄여서 별명처럼 짓는 말이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디자이너는 기술에 가까운 개발자들과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런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걸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해외 경험에 대한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나 교환학생은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직 교환학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교환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3학년 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3학년 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와 교류 협약을 맺은 다른 외국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환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경험은 당연히 도움이 매우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쉽게 말하면 해외에 가서
그냥 놀러 다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환학생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시야를 넓힐 수도 있었고요. 특히 영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살짝은 극복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여기 델프트란 지역에 갔었어요. 여기 영국이 있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특히 여기가 델프트라는 곳이에요. 저는 학부생 때 가지 않았고요. 석사 1학년 때 이 교환학생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TU 델프트라는 곳에 갔었고요. 그곳에 가서 수업도 정말 많이 듣고 외국인 학생들이랑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가보니까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키도 정말 크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리고 도시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되게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있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고방식이 어떠하며 생활방식이 어떠한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체득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미국인보다는 덜 잘하지만 저보다는 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는데 네덜란드 회사 중에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필립스라는 회사를 위해서 친구들이랑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용감하게 영어를 뻥긋뻥긋 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나랑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외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을 갔다 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해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단언한 할 수 있지만 이런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덜 열심히 하거나 덜 잘하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층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같이 일을 해보고 숙제도 같이 도와가면서 해보다 보니 내가 얘네보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강의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은 1, 2학년 때 많이 많이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수집해 놓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이 디자인이 얼마나 재밌는지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력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전문성을 이렇게 길러나간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삽질을 할 때 깊이 파려면 넓게 먼저 파야 되잖아요.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전문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3, 4학년이 되면은 비로소 전문성이 조금은 생겼을 테니까 그때는 하나의 분야를 열심히 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많이 찾아보고 많이 스크랩을 해놓고 언제든지 관찰하고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능력이 주르륵 상승하는 경우 있었나요? 되게 쉬운 것을 배우거나 되게 쉬운 것에 도전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발전을 하곤 합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이 한 여기 초반까지 도전을 한 후에 자기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게 전혀 아니라 어느 순간 노력을 해보다 보면은 이 계단형 그래프처럼 점프를 해서 능력이 상승해 있는 순간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공을 선택한 모든 학생들 전공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노력을 해보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